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자 가격이 다시 또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거시경제 이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비트코인을 가져가려는 스탠스들을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흘리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발돋움을 위해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궁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나가시고 쥐고 계시는 전략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크립토 투어로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크립토 투어 주제는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시황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황이 워낙에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크롱님들께 전체적인 흐름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우리 크롱님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좀 해소를 하면 어떨까? 그런 취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영상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피셜 투자 클럽과 라이브 스터디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 우리 이 정도 내용은 반드시 크롱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위주로 발췌를 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촬영이 나가는 시점,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약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에 바로 활용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호재 소식이 있는가 하면은 악재 소식들도 전해졌는데, 우선은 호재 소식에 가까운 것들을 먼저 전해드리고 악재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는 좀 악재 소식들이 더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조정 구간들을 겪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호재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빚을 내가지고 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단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라홀딩스 같은 채굴 기업들도 굉장히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뭔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려고 이러는가, 이런 의구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행보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아마 이 방송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은 이미 승인 결과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QQQ에 편입된다, 즉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입이 이루어졌을 때 가격이 어떤 변동성들을 가지고 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역시나 이 비트코인을 대부분의 어떤 자산으로 하고 있고, 사실상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상품과도 동일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에 편입되는 만큼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도 중장기적으로는 호재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같은 마이크로가 들어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갖다가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주들 중에서 불과 0.5%만 비트코인을 매집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비트코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실망을 하시기보다는 아직까지 기회가 너무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데일이라든지 아니면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중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회사들이 뭔가 비트코인을 가져가려는 스탠스들을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흘리기도 하고 뭔가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결국은 이 비트코인은 그런 회사들, 즉 왕년에 굉장히 잘 나갔지만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있는 회사들이 새로운 어떤 발돋움을 위해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회사들이 도입을 하면서 가치가 높아지게 됐을 때는 더 많은 기업들과 국가들에서 순차적으로 도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호재니까 크롱님들은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악재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소식은 부탄 정부에서 이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지금 한번 표를 보시면은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2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이 그 다음으로 19만 4천 개, 영국이 6만 1천 개,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다음으로 부탄이 13,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7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줄매도가 이어질까 이런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부탄 정부는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 많은 물량들을 또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뉴스들은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가격에 타격을 줄 만큼의 양도 아닐지언정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투심이 꺾인 상황에서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게 됐을 때는 가격에 단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주목하시면서, 만약에 이런 이슈들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다? 너무나 좋은 매집 타이밍입니다. 자, 우리가 독일 정부가 매도했을 때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그때 굉장히 많이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결국 그때 대비로 엄청나게 많은 상승세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식들, 즉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소식들은 바이더디 기회로 삼으면서 전략들을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구글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시장을 또 시끄럽게 했습니다. 구글에서 윌로우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105 큐비트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 양자 컴퓨터 중에서는 가장 많은 큐비트를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로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위험해진다. 결국 비트코인의 보안이 깨지게 될 것이다. 이런 불안감들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까지 105비트를 가지고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해킹하거나 무너뜨리기에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수백만 이 큐비트가 필요한 어느 그 정도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양자 컴퓨터가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것은 블록체인뿐만이 아니라 전통 금융의 시스템들도 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대비해서 이 양자 컴퓨터에 맞설 수 있는 암호화 기술과 보안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되게 되죠.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은 양자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도입을 하면서 이 양자 컴퓨터의 발전에 같이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전략들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뉴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히게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향후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부탄 정부의 매도와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좀 흔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들은 사실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FOMC 미팅에서의 금리 결정,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조정을 겪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자 가격이 다시 또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거시경제 이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다음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 금리 결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98.9%가 지금 25bp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이 정확하게 지켜져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금리를 갖다 동결하게 됐을 때는 그만큼 시장이 많이 무너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 주목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 불확실성들을 끝까지 보고 가는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현금을 갖다가 또 일정 부분 보유하면은 대응을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궁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반드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저평가 구간에서 담아야 된다. 제가 수없이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코인은 내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가격을 추정하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은 천정부지로 더 오를 것 같아서 그 코인에 올라타게 되고, 떨어지면은 천정부지로 떨어질 것 같아서 패닉셀링, 매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시장의 어떤 트리들, 시장의 테크트리와 반대를 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투자 관점을 가져갈 때 반드시 조정을 받으면, 그것도 깊이 조정을 받을수록 매집 시점이 가까워져 온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되고, 만약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은 매도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부분들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표 한번 보시면은 청산 히트맵 장표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키는 주체는 고래입니다.
고래들이 기본적으로 펌핑을 시켜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현물이 이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격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개미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욕심을 내면서 이 선물 투자를 갖다가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롱 포지션을 갖다가 굉장히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하게 됩니다. 뭐 5배, 10배 혹은 정말 극단적으로는 100배 이상을 배팅을 하는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고래들은 그 현상들을 먼 곳에서 묵묵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 열기가 이어지는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털어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롱 포지션이 수위를 넘어설 정도로 높아지면은 고래들이 이제는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숏을 쳐가지고 가격을 하락시키면은 요 구간까지 순식간에 가면서 롱 포지션들을 한 번에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가 다 털리게 되면은 강제 청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한 번에 다 날리게 되고요. 그 금액들은 고스란히 고래들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미결제 확장에 묶여있던 유동성들이 한 번에 다 털려버리기 때문에 시장에는 유동성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레버리지가 한 번에 해소가 되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황에서 펀딩 레이트 히트맵을 보여드리는데 노란색으로 막 레버리지가 끼다가 갑자기 녹색으로 깨끗하게 변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고래들이 한번 탁 털어버리고 나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거품들이 사라지면서 다시 한번 더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들이 앞으로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열되는 구간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조만간에 청산의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르는 자산에 올라타지 말고 저평가 구간, 즉 여기까지 털려서 내려가면은 이때 더 무서워서 패닉 셀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집을 해서 계속해서 물량들을 모아 나가야 된다는 것들만 기억을 하셔도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충분히 고래들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즉 고래들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고래들이 움직일 때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해서 효율적인 전략들을 세워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번 12월이 아니라 내년 기점으로 해서 대세 상승장 랠리가 이어지는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부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어떤 움직임들을 가져갈지를 봐야 되는데 트럼프의 차남이죠. 에릭 트럼프가 본인의 아빠는 가장 친암호화폐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리 아빠 진짜 암호화폐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온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가져가는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이나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 크롱님들이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호재들이 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공포감을 심어주고 청산을 시키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고 이 과정들이 반복됩니다. 즉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주 거칠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되는 거죠. 결국 너무나 과도한 열기에서는 투자에 너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시장의 공포감에 단기적으로 조성이 됐을 때는 그때 들어가는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내년을 기점으로 한 상승세는 굉장히 유효하다. 이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중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펑자오가 중국도 비트코인을 갖다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앤서니 스카라무치라고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도 2025년까지 중국이 비트코인에 재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중국이 다시 등판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홍콩 당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최근에 못을 그은 상태입니다. 선을 그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가능성들은 계속해서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펑자오가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은 달나라로 간다. 고투더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들, 즉 중장기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시고 쥐고 계시는 전략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 여러 가지 전략들이 다양합니다.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들이 필요한 구간들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을 때 빠르게 알려드리고 전략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피셜 투자 클럽에서 긴급 시황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전해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CPI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빠르게 전해드리면서 대응 전략들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대응을 하신 우리 멤버님들은 많은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었고요. 주요 고용 지표가 발표되었을 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빠르게 결과들을 전해드리면서 그때 또 시장에서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갈 수 있었죠. 그리고 가상자산 유예가 발표되었을 때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왔을 때 제가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른 대응 전략 원하시는 크롱님들은 오피셜 투자 클럽 함께 해주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셜 투자 클럽에서는 매번마다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거나 이벤트가 생길 때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에서도 잘 활용하시면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작가였습니다.